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따풀. 5월 첫날이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월에 들어서면서 모처럼 반등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립은 의뢰로 조사를 한 결과를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34.5% 나왔습니다. 한 주 사이에 1.9%포인트가 올랐죠. 거의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주 만에 상승을 한 그런 기록입니다. 부정평가도 2.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62.6% 나왔는데, 리얼미터 측에서는 이번 주 평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평가는 순전히 100% 미국 방문 활동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그리고 야당 스피커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다시피 하고 있지만, 이 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다. 그래서 호평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도 관련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외교의 성공, 이제 경제 민생의 시간. 자, 외교를 이제 성공했으니까 앞으로 경제 민생을 챙겨야 된다. 윤 대통령 방미 마치고 귀국, 원로 전문가들 조언, 외교 성과 거둔 지검이 상대 거란을 적기다, 통합에 나서야 된다. 자, 대체로 모든 언론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든지 또 시비를 걸고 있는 한겨레 경향신문은 빼고 그렇습니다. 한겨레 경향신문은 오늘도 계속 뭔가 트집을 잡기 위한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딱 별도로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의 방미 중에서 최고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라는 형식을 넘어서 북핵에 맞서기 위한 한미의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냈죠. 그리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라는 국제사회의 룰을 지키면서 구두에 거쳤던 미국의 핵 우산을 명문화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며 민주 진영의 확고한 원칙을 확인했다. 자, 이렇게 이 방미 성과를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극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제가 봐도 이례적인데, 그만큼 지금 조선일보는 원로 전문가들의 평가를 듣고 쓰는 겁니다. 한미 동맹을 글로벌 가치 동맹으로 격상했다는 점에서 서방 외교가도 성공적이라며 주목을 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워싱턴 선언을 가지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수 배워야 한다, 그런 사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한국의 야당과 중국, 러시아 정도가 비판적이다. 북한도 있죠. 윤 대통령의 상하원 연설과 만찬 노래는 지도자의 품위와 외교적 매너라는 측면에서 세계적 찬사를 받았다. 그 노래, 그 만찬장에서 불렀던 노래, 롱롱 오고로 시작하는 그 노래죠. 아메리칸 파이입니다. 일본 TBS 뉴스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노래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의회 연설에서 26번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굴욕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대일 외교에서도 점차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수출 우대 심사국 복원에 나섰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6월 내지 7월로 예상됐던 방안을 5월 7일에서 8일로 서둘고 있다. 이번 주말에 기시다가 또 방안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또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만큼 한미 군사 동맹 강화가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동아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김여정 결정적 행동,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 선제 타격 위협, 정부는 초조함의 반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북한이 이 워싱턴 선언 이것은 적대 정책 집약이다. 그리고 억제력 제2 임무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7차 핵실험, 뭐 ICBM 정상 발사 이런 한미를 겨냥한 대형 도발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욕을 합니다. 아예 욕입니다. 이 김여정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을 하면은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경고를 했죠. 자, 거기에 대해서 김여정이 발끈한 겁니다. 자기 앞에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 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으로부터 빈 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그 못난 인간. 자, 어디까지 가는가 두고 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ICBM이나 SLBM, 이 전략 핵 잠수함, SLBM 위협을 했습니다. ICBM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리고 이 대남 핵 타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이 도발을 위협을 했고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 자,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하게 이루어지죠. 이번에 핵 협의체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 4회 정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구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응을 하기로 했고 북한의 핵 자산 미국의 죄송합니다. 미국의 핵 전력 자산들이 뭐 핵 항모 같은 것들이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를 하는 자 그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 때문에 이런 그 도발적인 언사들이 나오지만 오히려 그 합의 때문에 이런 도발적인 언사가 있어도 오히려 그 동맹 관계가 더 든든해질 수 있는 자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초조함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는데 김여정이 그런 세력이 또 한 세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자 민주당은 지금 이 민주당이 자체 위기에 빠져 있죠. 이재명 리스크의 송영길, 돈봉투 여러 가지 엉망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정부의 그 외교 활동 이것을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자기들 이 내부 문제 때문에 수습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 자세한 이 성과 같은 것을 뭐 분석을 하거나 이런 작업은 전혀 없죠. 그냥 표피적으로 비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정상외교 성과를 폄훼하느라고 뭐 거기에 몰입하는 사이에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재명의 말이나 아니면은 민주당 대변인 말이나 또 이 방송에 나와서 토론을 하는 민주당 계열 패널들, 진보 좌파 패널들의 말을 보면은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 주권 문제를 포기했다. 핵 주권을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 핵 주권이 뭐냐면은, 핵 주권을 포기했다고 하면서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 뭐 이렇게 악담을 했는데, 이 핵 주권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은, 한미 공동선언문에서 우리가 NPT를 준수하기로 했죠. 핵 확산 금지 조약. 그러면서 우리가 자체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핵 주권을 포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당론은 자체 핵 개발이 돼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핵 주권을 포기 안 하는 거죠. 물론 핵 주권이라는 것이 강범위하게 보면은 이 어떤 에너지, 핵 에너지와 같은 뭐 핵 무기가 아닌 쪽도 포함을 하는 개념이지만 이재명이 지금 이야기하는 핵 주권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자체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데 대해서 핵 주권 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당론은 자체 핵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북한에 맞서서 자체 핵 개발을 해야지 이 핵 주권을 찾는 게 되는 겁니다. 강범위한 의미에서는 다른 의미지만 지금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해서 이재명이 이것을 시비를 걸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핵주권 포기는 그러면은 민주당 당론은 자체 핵 개발이냐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는 거죠. 건칠성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대국민 사기 외교다 이렇게 악담을 하고 핵 공유가 미국은 아니라는데 왜 우리나라는 핵 공유라고 하느냐. 그리고 뭐 이 좌파 패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1차장이 이번에 그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며 지내는 것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체험을 그렇게 느낄 것이다 이 말이죠. 핵 공유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한 기자가 미국 백악관의 에드 케이건 그 백악관 국가안보실 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에게 이 질문을 하니까 케이건 국장이 그것을 우리는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죠. 핵 공유라고 하면은 이 나토식 핵 공유를 이야기한다. 나토식 핵 공유는 실제로 그 유럽 5개국의 6개 기지에 그 미군의 전술핵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150개 정도가 전술핵이 배치가 되어 있죠. 실전용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핵 공유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전술핵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김태호 이야기는 그만큼 그 굳건하게 양쪽이 핵 협의체도 만들고 정례 회의도 하고 미국의 핵 전략 자산도 한반도에 전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핵 공유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핵 공유는 아니고 뭐 한미 그 동맹은 굳건하지만 핵 공유는 아니다. 나토식 핵 공유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걸 가지고 이 좌파 패널들과 민주당에서는 핵 공유도 아니면서 왜 핵 공유를 했다고 했느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당은 핵 공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한반도에 과거처럼 미군의 전략핵이 배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민주당은 이것을 뭐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뭐 핵 공유를 안 했으면서 핵 공유라고 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주장을 그대로 하자면은 그럼 민주당은 우리가 그 이번에 가서 이 미군 전략 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걸로 합의를 해와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그 문제가 지금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 이 자체 핵 개발도 당론이고 또 이 미군의 전술 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도 당론인가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자세히 내용을 보지도 않고 그냥 민주당이 이 위기에 처했으니까 어떻게 하든 정권과 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권을 폄하하고 깎아내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앞뒤가 안 맞는 자가당착적인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또 조금 전에 노래, 윤석열 대통령의 노래를 말씀드렸는데 만찬장에서 이거 보면은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상당히 이 노래 장면이 막 그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의미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또 민주당은 폄훼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하나 또 내놨습니다. 자, 조선일보 오면 하단 기사입니다. 바이든, 윤과 듀엣 준비했었다. 대통령실 박지원의 주장에 국익 훼손하는 반국가적 작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금 민주당에 복당한 상태죠.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에 백악관 만찬에서 미국 팝 가수 돈 맥컬레인의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점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미국 소식통에게서 들은 내용인데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조율된 아메리칸 파이였기에 작곡가가 서명한 기타도 준비한 것이고 또 윤 대통령께서 열창하신 그 소절의 다음 소절은 바이든의 큰아들이 개사해 애창해 왔기에
만약 윤 대통령께서 한 소절을 더 안 하셨다면 바이든 대통령도 듀엣으로 하려 했답니다. 바보 대통령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메리칸 파이를 미리 양쪽이 다 조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타, 또 톰 맥클레인의 기타도 선물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인을 해서. 다 기획을 했고, 원래는 기획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소절을 부르면 그 다음에 바이든이 같이 등장을 해서 같이 부르려고 했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부르는 소절에 바이든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도 불러버렸기 때문에 바이든이 같이 못 불렀다 뭐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통령실이 바보 같아. 그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뭐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마치 완전히 기획된 것 같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양쪽에서 뭐 조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뭐 그 중간에 바이든이 들어오기로 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바이든이 그 노래를 청하니까. 그래서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찬에서 유명 뮤지컬 스타들이 그 노래를 불렀고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대통령께 노래를 청해 약간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었지만 만찬 참석자들이 한미동맹 지지자들이고 바이든 내외가 만찬에 기울인 노력을 잘 알기에 거절할 수 없어서 한 소절 불렀던 것이다. 자, 그런데 박지원은 그게 아니다. 듀엣까지 준비했었다. 뭐 이렇게 뭐 어디서 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가짜뉴스 비슷한 걸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 활동에 대해 근거 없는 무책임한 모함을 하는 것은 국익을 훼손하는 반국가적 작태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방미 성과를 폄훼하고 막 하는 것도 상대방 흠집내게 열중하는 것도 여러 가지 악재가 당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막 보이는 겁니다. 동아일보 8면 기사입니다. 이 돈봉투 사건 이야기입니다. 검찰 송영길 압수수색 영장에 돈봉투 살포 혐의 공범 적시. 송영길도 공범이다. 송영길은 나는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이 송영길 자택 후원 조직 주말에 압수수색을 했고 또 후원 조직의 회계 담당자가 최근 파리를 방문했다. 그래서 송영길이 귀국 전에 말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덜통이 나고 있는 거죠.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 박모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대상이 측근 박모 씨가 또 나옵니다. 박모 씨의 주거지, 송영길이 2015년 설립한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것이 외곽 조직입니다. 이 송영길을 후원하는 외곽 조직으로 돈봉투 조성, 살포 혐의를 받는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도 이 연구소,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운영에 관여를 했다. 자, 그래서 지금 돈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모 씨는 이 연구소의 회계 담당자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검찰은 정책 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소의 기부금이 정책 연구를 좀 하라고 기부금을 사람들이 냈는데 그 기부금이 송영길 경선 캠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연구소와 경선 캠프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연구소에서도 회계 업무, 경선 캠프에서도 회계 업무를 맡았던 박모 씨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 다녀온 사실을 파악했다. 지금 이게 돈봉투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정건 이 녹음 파일에 의해서 돈봉투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파리에 있던 송영길이 귀국하니 마니 하면서 또 며칠을 끌었죠. 그 사이에 이 캠프의 회계를 담당하고 이 지지연구소 외곽 조직의 회계를 담당을 했던 사람이 파리에 가서 만났다는 겁니다. 말 맞추기 증거인멸을 한 거죠. 그래서 검찰은
박 씨가 파리 현지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만나 말을 맞췄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기부금 모금액을 보면은 2021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기부금인 총 1억 6천만 원 가량 들어왔는데 전당대회가 5월 2일 있었죠. 그 임박한 4월 기부금이 다른 때보다 크게 늘었다. 그러니까 이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받아서 직접 돈을 받으면은 또 뭐 범죄가 되니까 뭐 이것도 결국은 범죄죠. 근데 어쨌든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받아서 그 영수증 처리를 해주고 그 기부금을 정책 연구 쓰는데 그 사용하지 않고 빼돌려서 경선 자금으로 썼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게 뭐와 연결되냐 하면은 이정근 녹취록에 그런 대화가 나오죠. 강래구 씨와 이정근이 통화를 하면서 강래구가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 이 내용이 담겨 있죠. 본인들도 돈 봉투로 뿌렸지만은 영길이 형이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저기 막 뿌렸더라. 그래서 검찰은 이 대목이 송영길이 연구소 기부금 등을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하고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정근 녹취록 내용과 지금 압수수색의 결과가 지금 맞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송영길은 본인이 직접 돈을 또 뿌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해당 녹취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사건 관계인 진술을 종합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송영길을 돈봉투 살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래구와 이정근이 주도해서 만든 9,400만 원 외에 송영길이 추가로 직접 마련한 자금이 확인되면은 캠프에서 조성 및 살포한 자금 규모는 수억 원대로 늘어난다.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이 이렇게 되면은 받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강대구 이정근에게서 받은 10명에서 20명 민주당 국회의원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은 송영길이 직접 뿌린 사람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중앙일보 신명 기사도 같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송영길 싱크탱크 먹사연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먹사연 후원금 경선 캠프 흘러갔나 수사. 송영길이 2015년에 설립한 후원 조직인데 캠프 회계 담당자와 상당수가 겹친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렇게 조조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는 이 먹사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이 당내에선 먹사연이 압색 대상에 포함된 점을 주목을 하고 있다. 이 먹사연은 송영길 전 대표가 2014년 인천시장 재선에 실패하고 원외에서 활동하던 시기 2015년에 설립이 됐는데 송영길이 다음 해 총선에서 국회에 다시 재입성한 이후에도 유력한 후원 조직으로 활동을 했다. 먹사연 부설 조직인 대전 세종의 길에는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강래구와 강모 전 대전 동구 구의원이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개인 사조직입니다. 저도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사장과 소장은 다른 사람은 돼 있는데 이사장은 전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바로 최근까지도 이 활동 내역을 보면은 작년 연말에 송영길이 파리로 갈 때 그때 송영길 한송년도 청대학이 열어서 송영길의 개인 조직처럼 계속 그렇게 움직였던 조직이죠. 그래서 이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한다면 민주당은 속절없이 송영길발 체포동의안 늪에 빠지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이유서를 본회의에서 설명을 하고 또 표결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도중에 또 이재명 체포동의안 또 다른 건으로 해서 끼어들고 이게 사실상 엉망입니다. 제1야당이 이 정도 되면은 해체를 하는 게 맞죠.
당장 해체하고 다시 모이든지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내년 총선에서 배지를 한번 더 달아보려는 이런 욕심들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국민의힘도 그다지 잘 나가지는 못합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 같은 것을 보면은 이 민주당이 이렇게 엉망인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죠. 중앙일보 8면 하단 기사입니다. 여당 오늘 김재원, 태영호 징계 논의, 대통령실 언급한 정강훈의 골머리, 정강훈 목사 민노청 막아달라고 전화하지 않았느냐, 대통령실을 겨냥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새로 출범한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황정건 변호사죠. 오늘 첫 회의를 열어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를 하는데 그 와중에 정강훈 목사가 돌출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유튜브에서 정강훈 목사가 오늘 아침 대통령실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시는데 목사님이 저 민주노총 세력을 막아달라. 목사님 외에 막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계속 정강훈 리스크가 국민의힘에 감돌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정강훈 목사를 건드려서 분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 이런 무시 전략이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온다. 여기서 중앙일보 기사지만 강력한 조치를 할 게 없습니다. 정강훈 목사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고 다른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5월 첫째 날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